눈이 아플 정도로 반짝이는 네온 사인, 건물에는 홀로그램이 가득하고 거리에는 유흥거리가 가득한 세계, 욕망을 숨기지 않으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인간성 따위는 쓰레기로 취급하는 세계. 이런 세계가 우리들의 미래라면,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미래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어느 정도 확신 가능한 미래입니다. 생각해보죠. 추적이는 비가 내립니다. 푸른색 네온 사인에 걸린 비는 바스러져 내리고 묘하게 더러운 길거리엔 형형색색 증기를 뿜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합성 마약이겠죠. 이 암울한 세계를 버티기 위해서는 필수일 겁니다. 어차피 합법이며 합성 장기와 나노봇 그리고 BCI 칩 때문에 건강에는 전혀 해롭지 않죠. 골목에 들어가니 누군가가 붙잡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생겼지만 묘한 이질감이 느껴지죠. 주변을 둘러보니 호텔촌입니다. 그럼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인간의 욕정을 위해 만들어진 섹스 안드로이드겠죠. 그녀와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발그스름해지며 눈이 살짝 풀리는 것이 보입니다. 인간이 욕정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된 표정일 겁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 여자를 끌고 들어가 1시간 동안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합성 피부로 덮여있긴 하지만 팔다리는 이미 기계로 바뀌었고 내 폐 역시 합성 장기이며 BCI 칩과 실시간 바이오 모니터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듯 머리 한쪽에서 빛이 반짝입니다. 유리창에 비친 모습과 내 앞에 있는 안드로이드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거지 같은 생각을 떨치고 10평짜리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건물에 9,000명이 사는 말도 안 되는 거대 아파트의 작은 보금자리이지만 괜찮습니다. 브레인 댄스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의 기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 기계만 있으면 숨막히는 이 도시에서 그 어떤 체험이라도 가능합니다. 오늘 볼 기억은 푸른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가족들과 소풍을 하는 사람의 기억. 브레인 댄스를 실행하자 폐부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푸른 잔디의 향기, 촉감, 가족들과 웃고 떠드는 감정마저도 내 것인 기분이 듭니다. 몇 시간 후면 사라질 이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나도 같이 웃습니다. 자, 제가 쓴 이 글은 첨단 기술 속에 갇혀 인간의 기본 욕망조차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찾는 사이버펑크 세계관을 간략하게 풀어낸 글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수준이 조금 떨어질 뿐 이미 상용화가 되었거나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어느 정도 성과를 낸 현실 기술들이죠.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런 기술들을 누구나 쓸 수 있는 세상이 오더라도 사이버펑크 세계처럼 암울한 세상이 될까? 디스토피아 세상이 될까? 라는 의문이 말입니다. 글쎄요, 같이 생각해보죠. 사이버펑크 세계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계화된 인체와 인간의 존엄성 추락, 국가를 초월한 초거대 기업의 지배, 그리고 한 도시에 엄청난 인구가 몰려 사는 메가로폴리스의 등장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초적인 임플란트인 산데비스탄과 같이 기계화된 인체겠죠.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예언자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 예언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마법의 단어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넣는 순간 인간의 미래, 지구의 미래, 심지어 우주의 미래조차 100% 확률로 예측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그 단어는 바로 최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0년 뒤의 미래는 단정짓기 힘들지만 인간의 최후는, 지구의 최후는, 우주의 최후는 누구나 알 수 있죠. 바로 멸망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을 육체에 한정 지어보면 어떨까요? 자, 예언자가 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역사가 증명하듯 육체의 최후의 발전은 영생일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죠. 우리의 육체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뇌는 최대 120년, 간을 제외한 인체의 대부분의 장기들은 약 50년을 전후로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인간의 몸을 기계나 합성 장기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한두 명은 그렇다 치겠지만 아프거나 암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인류가 굳이 몸을 기계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말입니다. 생각해보죠.
상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합성장기로 폐를 교체했죠. 이제 그는 마음껏 담배를 펴도 미세먼지를 마셔도 심지어 물속에서 20분을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리가 절단된 사람은 웬만한 운동선수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정도 효과를 낸다고 멀쩡한 몸을 기계로 바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옆집에 놀고 먹던 백수가 최신 BCI 칩을 이식했습니다. 그는 이제 학습 능력도 뛰어나며 굳이 컴퓨터가 없이도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전화, 사진, 동영상 촬영은 물론 분석 및 취합, 심지어 모델링조차 가능하며 모든 언어를 번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자마자 그는 10년 경력인 나와 비슷한 연봉을 받습니다. BCI 칩을 이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게다가 BCI 칩을 이식하는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시작하며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도 칩만 이식하면 면접에서 우선순위를 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들은 내키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몸에 컴퓨터를 받고 기계를 이식하겠죠. 도태된다는 것, 피나는 노력이 아닌 그저 낯설음을 참지 못했을 뿐인데 남들보다 도태된다는 것, 처음엔 그 공포감이 우리들을 바꾸겠죠. 하지만 점점 대중화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계를 하나둘씩 단다면 이제는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그것을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사이보그화가 되겠죠. 사이버펑크의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상황이 온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히 추락할 겁니다. 까고 말해서 존엄성의 본질은 그나마 우리가 평등한 인간일 때 너도 인간 대우를 해주겠다, 나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인간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 이니까요. 그렇다면 누구나 아이언맨인 세계에 나 혼자만 노멀한 인간이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존엄성이 아닌 동정심일 겁니다. 그리고 동정심의 다른 말은 하찮음이죠. 개미를 재미로 죽이는 사람이 있듯이 임플란트가 적어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들은 개미 취급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건 역시도 역사가 증명하죠. 약자들 곁에는 항상 지켜주는 쪽과 핍박하는 쪽이 동시에 존재했으니까 말입니다. 인간이 좋아하니까 대충 야생동물들보다 괜찮은 대우해줘 수준인 개의 권리와 비슷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이버펑크 세계로 가기 위해선 엄청난 인구 밀집과 국가를 초월한 거대 기업 메가 코퍼레이션의 지배가 남았을 겁니다. 이건 역시도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사이버펑크 세계의 사람들은 신인류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인류 진화의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질서나 윤리가 잡히지 않았으며 인간의 신체적 능력은 가히 초인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높아졌고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은 물론 온몸이 기계화되었기에 해킹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가능하죠. 즉 인간의 가치는 몸에 박혀있는 임플란트의 수와 품질에 따라 나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플란트는 결국 기업에서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을 그저 현대인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파는,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플란트는 인간의 신체를 자르고 기계를 붙이는 작업인 만큼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도 숙련된 전문가, 보통 사이버 서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임플란트의 설치를 맡죠. 이 사람들은 의학적 지식부터 기계, 프로그래밍 등등 모든 것들을 할 줄 알아야 하기에 꽤나 고급 인력일 겁니다. 게다가 기업에서 만든다는 것은 기업마다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부품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르기 힘든 인력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물론 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알게 모르게 그들의 힘이 국가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라도 오작동하는 순간 불구가 되어버릴 테니까 말이죠. 그게 우연이든 고의적이든 심지어 해킹이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건강이나 생명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며 기업 하나가 인간 수억 명의 목숨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그렇기에 엄청난 인구 밀집의 메가로폴리스가 형성되는 것조차 당연합니다. 가장 첨단 기술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조차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라면 도시와 시골의 차이는 기술적 수준이 10수년까지 차이 나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기술적 발전이 빠를 사이버펑크 세계에서는 그 현상이 더 심한 것은 당연할 겁니다. 사람들은 도심에 모일 수밖에 없고 거대한 아파트 하나에 9,000명의 사람이 살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인구 밀집이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을 납득하기 위해선 한 가지 더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쌓아온 체계나 과학윤리는 X로 보이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각해보죠.
저는 항상 말합니다.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은 그것을 어겼을 때 대다수의 사람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패했을 때의 반대급부가 이득보다 클 경우에만 지켜질 수 있다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머리를 다른 몸에 이식하는 건 어떨까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의 몸 자체가 유통이 되거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는 권력자들만의 독점 기술이 될 테니까요. 잠깐만 생각해도 여러 문제들이 떠오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2017년 하얼빈 대학에서 인간의 머리 이식 수술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천 마리의 쥐로 머리 이식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원숭이의 머리 이식도 성공한 전력이 있는 의사와 과학자들을 포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행되진 못했죠. 반대했던 자들의 이유는 뇌사자의 불법 거래와 수술을 통해 새로 주어지는 삶이 오히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저 기술의 부족이었죠. 가장 큰 난관인 척수 연결에 대한 근거의 부족과 표본의 부족,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의 불가 등이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리적 문제는 중국에서 실행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종식됐죠. 게다가 이식 수술을 받을 사람이 근 위축증, 그러니까 근육이 쪼그라드는 희귀병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솔직히 말해서 파고들다 보면 장기 이식이나 머리 이식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뇌사자의 장기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숭고한 희생이라면 평생 희귀병을 앓았던 사람에게 뇌사자의 육체를 이용해 평범한 삶을 되찾아주는 건 역시 숭고한 희생이라고 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저 위험성과 기술의 부재가 장벽으로 존재할 뿐이죠. 자, 그렇다면 상용화가 되었을 때 112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그러니까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는 머리 이식이 시도되었다는 뜻은 기술의 부족이 해결됐다는 가정하에 대다수에게 이득이 되는 인체의 사이보그화는 윤리나 도덕 따위에게 막히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자,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결과의 한 갈래인 사이버펑크 세계, 이 세계가 오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세계 철학자였습니다.